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투자 세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달콤한 투자 수익 뒤에 꼭 따라오는 세금 신고 시즌. 혹시 머리 아프진 않으셨나요? 그렇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특히 미국 세법.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미국 국세청 IRS의 투자 관련 규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의 진짜 성과를 누리려면 이 세금 규칙을 아는 게 정말 필수죠. 오늘 저희가 이제 IRS 퍼블리케이션 550 이걸 바탕으로 좀 들여다볼 텐데요. 네, 퍼블리케이션 550이요. 네, 뭐 이자나 배당금 그리고 또 자본 이득과 손실 처리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파헤쳐 볼 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요? 특히 그 세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득 구분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뭐 비용 공제 한도, 또 의외의 함정인 워시세일 규정 같은 거요. 워시세일이요? 그것도 오늘 다루는군요. 네, 여러분의 실제 세금 보고와 진짜 직결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투자 소득, 이자랑 배당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 은행 예금이나 채권 이자, 또 주식 배당금 받으면 보통 연말에 그 0199-INT나 0199-DIV 같은 서류 받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서류 확인은 기본인데요. 그 안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자서등 등 해도요. 미국 재무부 채권 이자는 연방세는 내야 하지만 주나 지방세는 면제될 수 있고요. 다르군요. 네. 또 특정 지방채 이자는 반대로 연방세가 면제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리고 배당금 역시 적격 배당, 퀄리파이드 디비던즈냐, 일반 배당, 오디너리 디비던즈냐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배당금도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서 예를 들어 60일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이라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1099 서류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옮겨 적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절세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자본 이득과 손실로 넘어가 보죠. 주식, 채권, 펀드는 물론이고 요즘 진짜 뜨거운 디지털 자산까지요. 네네, 코인 같은 거요? 네, 이런 걸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이나 손실인데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이요? 네, 딱 1년을 기준으로 해요. 1년 이하 보유하고 팔면 단기, 1년 넘게 보유하다 팔면 장기로 나뉩니다. 1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 자본이득에는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 그 기록이 정말 중요하군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을 폼 8949에 정리하고 또 스케줄 D에서 최종 합산하게 되는데 결국 자산의 취득가, 그러니까 처음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 수수료 포함해서요. 이걸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이걸 모르면 이익을 제대로 계산할 수도 없고 세금도 정확히 낼 수 없으니까요. 특히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가 잦다면 더더욱 꼼꼼한 기록 관리가 필수겠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럼 또 궁금한 게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면요. 그 이자 비용, 이것도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 투자 이자 비용 Investment Interest Expense라는 항목으로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제한은 아니고요. 한도가 있군요. 네,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순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 그러니까 뭐 이자, 일반 배당금, 단기 자본 이득 같은 거요. 이걸 초과할 수는 없어요. 번 돈 안에서만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투자로 번 돈 안에서만 관련된 이자 비용을 공제해준다, 이런 개념이죠. 당연히 개인적인 용도의 대출이자는 해당 안 되고요. 네, 그건 당연하죠. 이 계산을 위해서 폼 4952라는 걸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투자 관련 비용이 다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펀드의 운용 보수라든지 아니면 REMX 같은 부동산 투자 관련 비용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할 함정인데요. 바로 워시세일 규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요. 워시세일. 네, 만약에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손실을 확정 지어서 세금을 좀 줄이려는 목적으로 팔자마자 혹은 팔기 직전에
그러니까 매도 전후 30일, 총 61일 기간 안에요. 네.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다시 사들인다. 그러면 그 손실은 방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아, 그럼 그 손실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점은 이 손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 산 주식의 취득가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반영되는 거죠. 아, 손실 인정을 미룬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이라는 범위도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거의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니 단기 매매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와, 정말 파고들수록 알아야 할 디테일이 많네요. 이 세금 규칙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IRS 지침 속에서 건져올린 이 핵심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뭐 투자의 세계도 그렇고 세법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 세금 보고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최신 IRS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투자 활동, 그러니까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관련 비용은 얼마인지 이걸 처음부터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 아, 기록이요. 네, 이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금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키워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록하는 투자자가 승리합니다. 와, 명언인데요. 기록하는 투자자가 승리한다.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